어머, 이건 뭐야? 웬거지 노인네가 여기서 밥을 처먹고 있어? 아, 박 사장, 너 미쳤어? 이런 인간들 들락거리니까 건물 급 떨어지는 거 아냐?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이분은 제 손님이세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건 뭐야라니요.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저 노인네한테서 나는 구린내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 이봐, 할망구.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이 이야기는 건물주의 갑질과 그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시장 사장님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래시장.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수진네 반찬의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28살의 박서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늘 맑은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가 만든 정갈한 반찬들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의 맛으로 통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모를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김할아버지네 드릴 무생채, 이건 다리가 불편하신 이 아주머니 드릴 콩자반. 오늘도 맛있게 드셔야 할 텐데. 서윤은 매일 아침 남은 재료로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합니다. 본인도 월세 내기 빠듯한 처지지만 나누는 기쁨이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이 평화로운 일상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여기 밥 좀 줘. 배고파 죽겠어. 덥수룩한 머리에 낙다 못해 군데군데 해진 옷, 얼굴에는 검댕이 묻은 노인이 가게 안으로 불쑥 들어옵니다. 한눈에 봐도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또 오셨네요. 밖이 많이 춥죠? 얼른 이쪽으로 앉으세요. 금방 따뜻한 시래기국 데워드릴게요. 돈은 없어. 알지? 나 그냥 공짜로 먹으러 온 거야. 싫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해. 아유, 할머니도 참.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다고 그러세요? 맛있게 드시고 기운 차리시는 게 저한테는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갓 지은 반찬들을 쟁반 가득 담아옵니다. 노인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윤은 노인의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놓아줍니다. 너는 바보냐? 요즘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노인네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나 치매 기운도 있어서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데. 할머니, 제 눈에는 사고 칠 분처럼 안 보여요. 그냥 제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할머니도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밥은 남이랑 나눠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라고요. 노인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알을 씹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사실 이 노인의 정체는 자산 규모 수조 원에 달하는 성진 푸드의 한정숙 회장이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외아들 진우가 평범하지만 보석 같은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피우자 직접 그녀의 됨됨이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한 회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가식일까? 아니면 정말 바보처럼 착한 걸까? 요새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을 리 없어.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여자가 들어옵니다. 이 건물을 최근 매입한 새 건물주 조혜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며 가게 안을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아, 진짜. 이 역겨운 멸치 냄새. 박 사장,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번 달까지 비우라고.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수입 명품 편집샵 들어올 거야. 조 사장님,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임대료를 3배나 올리시면 저 같은 영세 상인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면 길바닥에서 나 앉아야지. 왜 내 금싸라기 같은 건물에서 버티고. 난리야? 안 그래도 시장통이라 같이 떨어져 죽겠는데. 그러다 조혜란의 시선이 구석에서 밥을 먹던 말순에게 꽂힙니다. 어머, 이건 뭐야? 웬거지 노인네가 여기서 밥을 처먹고 있어? 아, 박 사장, 너 미쳤어? 이런 인간들 들락거리니까 건물 급 떨어지는 거 아냐?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이분은 제 손님이세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건 뭐야라니요.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왜? 저 노인네한테서 나는 구린내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 이봐, 할망구.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조혜란이 한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칩니다. 한 회장은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먹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아야야, 허리야, 나 죽네. 연기하지 마. 돈 뜯어내려고 환장을 했나? 박 사장, 너도 똑똑히 봐. 이런 게 바로 유유상종이라는 거야. 끼리끼리 노는 꼴이란. 서윤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조 사장님, 당신 눈에는 이 할머니가 거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귀한 어른입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법대로 해. 해봐. 내 남편이 이 지역 유지야.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조혜란은 가방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서윤의 얼굴에 뿌립니다. 이걸로 저 노인네 치료비나 하고 내일까지 가게 비워. 안 그러면 용역들 불러서 강제로 드러낼 줄 알아. 알았어? 조혜란이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 가게를 나갑니다. 가게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차갑게 식어버린 국물, 그리고 흐느끼는 서윤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한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고 제가 꼭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한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조혜란이 버리고 간 수표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손을 떨고 있는 서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후보라더니 배짱 한번 두둑하구나. 그리고 저 여자 조혜란이라고 했나? 한 회장은 서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는 척하면서 소매 속에 숨겨둔 무선 이어폰을 살짝 눌렀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시장 골목으로 와. 그리고 아까 나간 빨간 차 번호 따서 조사해. 오늘 안으로 그 여자 집안 씨를 말려버릴 거니까. 옆에서 서윤은 할머니가 충격 때문에 헛소리를 하시는 줄 알고 그저 눈물만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서윤의 연인 진우는 사실 국내 최대 식품 기업 성진 푸드한 회장의 외아들 강진우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긴 채 서윤에게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행세했습니다. 진우는 서윤의 가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듣고 분노했지만 어머니의 자맹 미션을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끌어안고 다친 곳을 살피는 것으로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서윤은 늘 그랬듯 진우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건물주 조혜란의 압박과 법적 문제들을 숨긴 채 별일 아닐 거다라며
애써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짐처럼 지우고 싶지 않은 서윤 특유의 강인함이자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허름한 말순 할머니의 옷을 벗어던진 한 회장, 한정숙은 서슬퍼런 카리스마를 내뿜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윤의 가게에서 겪은 수모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 내가 겪은 일 그리고 박서윤 씨가 겪은 모든 수모가 담긴 보고서를 지금 당장 내 책상에 올려. 특히 그 조혜란이라는 여자의 사업체와 재산 목록, 그리고 그녀가 우리 성진 푸드의 유통망을 쓰고 있는지 여부까지 모조리 파악해. 한 회장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조혜란이 서윤에게 휘두른 폭언과 폭행의 증거, 사진, 그리고 가게 기물을 파손한 영상 캡처본이 첨부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자신의 눈으로 그 잔혹한 갑질을 목격했기에 보고서를 보는 내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예비 며느리이자 자신이 시험 중이던 아이에게 가해진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혜란의 사업체가 성진푸드의 식자재 유통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한 회장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까짓게 내 앞에서, 내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해? 좋아, 내가 가장 믿는 그 돈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한 회장의 시선은 보고서 한 귀퉁이에 적힌 작은 메모에 멈췄습니다. 서윤이 매일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는 반찬 목록과 따뜻한 메모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로 자신 말순 할머니에게 건넨 따뜻하게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할머니.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날카로웠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서윤에 대한 의심은 이미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혜란의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물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시장 상인들의 발길까지 끊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더 좋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었고 상인들에게 굽신거리며 오해를 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주의 갑질에 익숙해진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차피 곧 쫓겨날 사람이라는 냉랭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조혜란이 결국 용역들을 대동하고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용역들은 쇠지렛대와 망치를 들고 가게 문을 부술 듯 위협했습니다. 당장 철거해. 내까짓게 버텨봐야 소용없어. 내일부터 여기는 공사 현장이 될 테니까. 서윤은 홀로 용역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처럼 그녀의 삶의 전부였고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용역들은 서윤을 비웃으며 그녀를 밀쳤고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진열된 반찬 통들을 바닥에 엎었습니다. 밤새 정성껏 만든 내일이면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질 김치와 나물들이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과 뒤섞여 바닥에 팽개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윤은 무너지는 심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게 구석에서 잠시 몸을 피하고 있던 말순 할머니 한 회장과 용역들의 발길에 밀려 다시 넘어졌습니다. 아야야. 서윤은 눈앞이 흐려지는 고통 속에서도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용역들을 노려봤습니다. 나한테는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하지만 힘없는 노인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당신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래요? 조애라는 이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머리채를 붙잡고 강제로 일으켰습니다. 봐, 내가 지킨다는 그 노인네 꼴이. 내 주제는 딱 이 노숙자 할망구 꼴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안 그러면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짓밟아 줄 거야. 조애라는 서윤을 밀쳐 넘어뜨리고 남은 반찬 그릇들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바닥에는 진심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지식여졌고 서윤은 그 위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무선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한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했고 이 비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개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서윤의 진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이 순간 그녀의 분노와 복수심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애라는 어제 서윤에게 굴욕을 안겨준 쾌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굴착기와 중장비를 동원하여 반찬 가게를 완전히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윤은 넋이 나간 채 망연자실 가게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말순 할머니가 여전히 어제 입었던 허름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호, 아직도 안 갔어? 즐기기도 하다, 정말. 자, 인부들. 당장 저 잡동사니들을 싹 다 밀어버려.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가게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고 위압적인 차량들의 행렬은 굴착기의 소리를 덮을 듯 위압적이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중후한 광택을 자랑하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조애라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고급 차량들이 재개발 지역에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롤스로이스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 서윤의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던 바로 그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감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서운 독수리 같은 눈빛은 압도적인 권위를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식품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성진 푸드의 회장, 한정숙이었습니다. 조애라는 순간 자신이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아나무인했던 태도는 눈 녹듯 사라지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어찌 이곳에. 한 회장은 조애란을 그림자처럼 무시하고 흙바닥에 앉아있는 서윤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위험이 넘쳤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아가야, 많이 놀랐지? 이제 됐다. 이 할미가 왔으니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한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제 그 할머니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서윤을 일으켜 세우고 곧바로 조애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한여름에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듯 차가웠습니다. 조애란은 이미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저 아이가 저를 모함했습니다. 오해?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내가 내 며느리 될 아이에게 어떤 모욕을 주고 힘없는 노인에게 어떻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전부 다 내가 널 시험하려고 가게에 자맹한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불운이었을 것이다. 한 회장은 손짓 한 번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김 비서가 즉시 앞으로 나섰고 한 회장의 지시가 차갑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째, 이 건물은 이미 어젯밤에 우리 성진그룹 명의로 매입이 완료되었다. 이제 박서윤 씨는 이 건물의 영원한 세입자가 될 것이다. 월세는 영원히 면제다. 조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수많은 대출을 받았던 그녀에게 건물 매입은 곧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조혜란이 운영하는 유통사업체는 즉시 모든 성진 푸드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덤으로 지난 5년간의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성진그룹 법무팀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내가 가장 믿던 돈, 그 뿌리를 뽑아줄 것이다. 조혜란은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사업체는 성진푸드의 물류망이 끊기는 순간 무너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징역형까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자비를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셋째, 박서윤 씨에게 가한 모든 폭행, 협박, 재물손괴, 모욕죄에 대해 최고 형량을 적용한 민형사상 고소장을 지금 당장 접수해. 그리고 내가 이 시장에서 쫓아냈던 다른 영세상인들, 그들에게도 내가 빼앗아갔던 모든 권리금과 재산 피해를 3배로 보상하도록 조치한다. 한 회장은 무릎 꿇은 조혜란을 단 한 번의 시선 처리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내 사람에게 준 고통만큼 너는 고통받을 것이다.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 감옥에서 평생 깨닫도록 해라. 조혜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고 그녀의 처참한 모습은 시장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던 검은 세단들과 한 회장의 위엄은 서윤에게 가해졌던 모든 억압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조혜란이 떠난 후 한 회장과 서윤은 정리된 가게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노인이 보여주었던 따뜻함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가야, 내 진심을 용서해다오.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려는 모습을 본 서윤은 황급히 한 회장을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다. 나는 너를 시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모욕당하고 다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꽃뱀이라 의심했지. 내 어리석음이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한 회장은 자신의 깊은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전 그녀 역시 재벌가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가난한 시장 국밥집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을 포기하고 정략 결혼을 택했지만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너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나의 후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그녀가 가게에서 지켜본 서윤은 그녀의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에게 베푼 조건 없는 친절, 매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심지어 건물주의 폭력 앞에서도 자신 말순 할머니를 먼저 보호하려 했던 숭고한 용기. 이 모든 것은 한 회장이 평생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내 덕분에 알았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우리 진우의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은 우리 성진그룹의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이다.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 예쁜 며느리. 서윤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과 진우의 상견례가 성진그룹 본가가 아닌 서윤의 반찬 가게에서 열렸습니다. 한 회장은 화려한 한복 대신 서윤이 선물한 깨끗한 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음식은 서윤이 만든 정갈하고 따뜻한 반찬들로 채워졌습니다. 아가야,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다.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이웃들과 나누던 그 선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이곳은 성진푸드재단의 나눔센터로 계속 운영될 것이다. 서윤은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진심과 삶의 터전을 인정받은 것이 더 기뻤기 때문입니다. 6달 뒤 작은 반찬 가게 옆 공터에서 서윤과 진우의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화려한 재벌 인사 대신 시장 상인들과 독거노인들, 그리고 서윤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많은 것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내 아들과 함께 평생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한다. 결혼 후 1년, 서윤의 가게는 성진 나눔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여전히 서윤은 매일 이웃을 위한 반찬을 만들었고, 이제 그 옆에는 시어머니 한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콩자반은 소금이 조금 부족하구나. 옛날 우리 엄마 맛을 내야지. 네, 어머님. 옛날 국밥집 딸의 비법,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얼마 후 서윤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한 회장은 손녀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녀 이름은 은혜로 하자. 너의 엄마가 세상에 베푼 은혜를 닮아 이 아이도 늘 나누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작은 반찬 가게는 이제 성진그룹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재벌 회장 한정숙은 더 이상 돈과 권력을 휘두르는 냉혹한 기업인이 아닌 시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손녀를 안아주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해와 시험으로 시작된 고부관계는 진심과 용서로 맺어졌고, 이 작은 가게에서 3대에 걸친 가장 크고 따뜻한 행복이 피어났습니다. 진심은 가장 낮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가장 강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